번째 종목입니다. 영화에서 나왔던 그 멘트죠. 4885. 4885님께서 신세계 INC 13만 원에 사셨고 비중은 20% 들고 계십니다. 추가 매수해도 될까요?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더 담으실 생각이 있나 봅니다. 신세계 INC 오늘 3거래일 만에 하락하고 있습니다. 1.86% 밀리면서 주당 13만 2천 원에 현재 거래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신세계 INC는요. 작년 9월 14일 날 15만 원 넘기고 고점을 찍은 다음에 좀 빠르게 10월 말까지 내려왔죠. 그 다음부터는 점진적으로 좀 횡보를 하고 있고 2021년 들어와서 조금 올라가고 있는데, 자, 이 종목 추가 매수를 해도 되는 타이밍인지 해도 되는 건지 알아보겠습니다. 자, 김덕호 FA님, 이번에는 신세계 INC가 되겠는데요. 어떤 회사인지, 그리고 추가 매수 해도 되는 건지도 궁금합니다. 네,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신세계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경기 회복에 조금 더 기대가 높아지는 종목입니다. 아시다시피 신세계 백화점 다들 아시죠? 여기에 더불어서 신세계 면세점과 관련돼서도 또 마찬가지로 연결이익이 다소 있다 보니까 최근에 어떤 주가 회복들은 이런 포스트 코로나에 좀 더 기관들의 매수가 가해지면서 주가가 빠르게 올라가지 않았나라고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조금 의문이 드는 부분이 13만 원에서 매수를 하셨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요. 13원대 매수를 찾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만은 13만 원이면은 거진 이제 2004년도, 5년도 이 경에서 이렇게 매수를 하실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네요. 물론 이때 가지셨던 분들이라면 지금은 2배 수익이 넘게 나실 수 있기 때문에 기대감이 훨씬 커지는 상황이겠지만은 혹여나 18만 원 선에서 이렇게 좀 매수하신 분들이 있지 않을까라는 의견에서 조금 최근에 코로나가 터지고 나서 경기 민감주라든가 아니면 여행주들의 좀 회복에 기대를 하신 분들 위해서 좀 의견을 드리는 방향으로 진단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이제 신세계 마찬가지로 말씀드린 것처럼 면세점과 그리고 백화점 관련주입니다. 여기에 따라서 해외 여행객들에 대한 부분들 수요 부분이 좀 굉장히 필요한 부분이고요. 그간의 신세계뿐만 아니라 그 많은 면세점 관련주들이 주가가 굉장히 저조했던 부분의 원인이 있습니다. 바로 해외로부터의 여행 항공객들이 굉장히 많이 줄었다는 점, 그리고 국내에서도 항공기를 통한 여행에 대한 부분들이 조금 많이 타격을 입었다는 점이죠. 그러다 보니까 신세계라든가 이런 대부분의 많은 회사들이 실제로 면세 제품들을 어디로 돌렸냐? 일반 상점으로 많이 돌렸다는 겁니다. 온라인 가게로, 온라인 사이트로 굉장히 저렴하게 판매를 한다든지, 이른바 절판 마케팅을 굉장히 과감하게 단행을 하면서 여기에 따른 어떤 매출에 대한 보전을 최대한 하기 위해서, 즉 안 팔리는 종목 내년까지 가져가면 더 안 팔릴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의 트렌드에 맞춰서라도 어떻게든 팔자가 사실은 이런 면세점과 관련된 있는 제품을 판매하는 업종들이었다고 좀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신세계 인터내셔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과 같이 좀 연계가 돼 있다는 점만 좀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메인은 이제 백화점이라고 보신다면은 결국에는 의료 트렌드라든가 이런 것들까지도 쉽게 접근하기가 어려웠다는 점.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그간에 굉장히 동결 상태에 있었다라고 보여지는데요. 오히려 지금 포스트 코로나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는 부분이 여행 그리고 소비주다라는 점에서 봤을 때 신세계의 상승 탄력은 훨씬 높아질 수 있다라는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상승 여력은 유효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 더불어서 신세계 INC를 한번 볼게요. 신세계 INC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지금 최근에 얘들은 이제 주가가 좀 이렇게 올라왔는데 우선은 실적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세계 INC 같은 경우에는 연간 실적에 지금 빠르게 지금 회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기대를 해볼 만하죠. 오히려 코로나 사태에도 불구하고 탄탄하게 실적을 만들었다는 자체가 굉장히 긍정적인데요. 여기에 더불어서 ROE 비율, 그러니까 즉 영업이익에 대한 부분들의 마진율도 좀 더 높아질 수 있지 않을까. 반면에 PBR은 훨씬 더 저평가가 되어 있다는 점을 좀 봤을 때는 훨씬 더 안정적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좀 높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보고 있습니다. 다만 주가의 등락 부분이 좀 최근에도 마찬가지로 조금 동결된 부분이 없잖아 있다는 점. 그렇기 때문에 기대감들이 지난 3개월 동안에 억눌려 있었기 때문에 최근에 회복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전체적인 느낌을 좀 봤을 때는 우리가
INC뿐만 아니라 이런 신세계 그룹주들, 소비주들 그리고 전체적인 어떤 지주사격들까지도 전체 투자를 하실 때 이제는 회복 국면으로 간다는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실적 여부와 조금 동향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세계 INC 같은 경우에는 먼저 손절 가격 저는 12만 원 선으로 조금 더 폭을 좀 넓게 잡아보자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오히려 상승 여력을 봤을 때는 올해 말까지는 15만 원 선에서 16만 원 선까지는 돌파가 가능하지 않을까. 그렇기 때문에 3월 공매도 시점과 조금 맞물려서 주가 조정이 나타난다면은 12만 원 선 이하에서는 어느 정도 홀딩 전략을 좀 제시를 드리겠고요. 오히려 3월 공매도 부활 이전까지 15만 원 선에 터치를 한다면 이때는 한 번 정도 과감하게 매도 전략을 취하시고 다시 진입하시는 것을 권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신세계 INC 그룹주까지 전체 다 보셨군요. 자, 손절가는 12만 원, 목표가는 공매도 전까지 15만 원이 도달을 하면 그때 수익을 내고 다시 재도전하는 방식으로 전략을 짜주셨습니다. 신세계 INC 봤습니다.